네, 2020년도 해설 강의입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일주일마다 2020, 2021, 2022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서 OT가 따로 필요는 없어요. 목표는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분석해보는 게 이 수업의 목표예요. 그래서 재심은 독해보다는, 그러니까 재심은 독해도 하기는 하는데 어려운 건 하기는 하는데 이 선택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요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초창기에 2019년도까지 해설을 찍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완전 초심자여가지고 그냥 재심은 독해 하는 것도 되게 바빴는데 지금은 기출문제 분석이 어느 정도 그래도 됐죠? 완전 처음 보는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재심은 독해도 하긴 하는데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몇몇 재심문들은 같이 자세히 볼 건데 예를 들어서 물재심문, 맨 첫 번째 재심문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너무 단순해서 몇 가지 구절 빼면은 그렇게 열심히 안 읽어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셔? 네. 만약에 못 따라오거나 그럼 말씀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수업을 듣기에 적합한 성적대는 한 중상위권 정도예요. 그 평균은 그래도 찍어주셔야 되고 알겠죠? 10개 초반이면 이 수업을 따라오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해당하세요? 중상위권이어야 돼. 상위 한 3, 40% 정도부터가 소화하기가 좀 좋을 거예요. 평균이신 분들은 따라오실 수는 있지만 예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약이 일단 잘 되셔야 되니까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들어보시고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정답률은 10개 초반인데 독해력이 되게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선지 분석에 대단히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가 안 되면 원래 선지도 못 맞추는데 독해를 웬만큼 하는데 중요한 구절마다 안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독해가 되게 안 되진 않는데 점수만 안 나오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답을 맞춘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예를 들면 우리 반에서 하위 10%에서 상위 10%로 확 올라갔던 친구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독해력이 원래 떨어지지 않았어요. 몇 가지 약점을 가졌을 뿐이야. 이런 분들은 사실은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원래 국어를 좀 했다든지 아니면 최근 거는 많이 틀리지만 옛날 거는 좀 잘 맞추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따라오실 수가 있는데 독해도 잘 안 되고 선택지도 분석이 안 된다. 그럼 일단 수업을 들어보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지 보세요. 아셨죠? 왜냐하면 제가 되게 대단히 빠른 속도로 나가진 않아요. 알겠죠? 왜냐면 왜 시간을 확보하려고 그런 거냐면 이게 재심은 독해하고 그러다 보면 선지를 자세히 분석을 못해서 그래서 좀 천천히 가려고 하는 거라 그런 거고 지금 첨부해드렸던 거는 이거는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 점수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을 대강 가늠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위 2.3% 25개예요. 25개. 20개를 맞았다. 그럼 상위 한 25%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위는 한 산에 최상위권한테는 별로 개수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4개 이상, 25개 이상 이렇게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난이도가 쉬운지 어려운지 상관없이 최상위권이 있는 데는 항상 한 산에 난이도에 상관없이 요거를 잘 보시고요. 최상위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상위권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원래 독해가 대단히 안 되셨던 분들은 연습량이 좀 필요해. 문장 독해부터. 근데 독해력이 되는데 점수가 이 시험에 좀 아직은 좀 적응이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오셨던 분들은 한 방에 쭉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평균이다. 요만큼이다. 그럼 사실 이만큼 한 방에 올라간다는 거지. 그런 사례가 많아. 근데 독해가 된 경우야. 원래 잘 읽을 수 있는데 이 답을 못 맞추시는 경우. 그러면 그게 완전히 못 읽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문장 읽는 건 똑바로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장은 잘 읽으셔. 그러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말을 워낙 정밀하게 읽으시는 분들, 그래서 언어인은 못하지만 취논증은 좀 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쭉 올라요. 그 극단적으로는 얘기했잖아. 하위 10%에서 상위 10%까지. 나도 놀랬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물제시문입니다. 자, 이 제시문이 전체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논점이고 얘가 개념이 변한다는 게 논점이니까
이게 전후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매칭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구조를 못 잡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죠? 글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과 관계로 이루어져요. 관계는 일단 6가지 관계를 얘기해요. 상하, 열거, 선호, 인과, 문제기. 요거에 관련된 읽기 자료를 밴드에 현장 계신 분들은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가입을 하시고, 본인도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강 계신 분들은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아셨죠? 기본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상하, 열거, 비교대조가 빠졌구나. 비교대조, 선호, 인과, 문제 해결. 자, 대상이다. 그럼 글의 종류를 생각하시면 돼요. 글의 관점이 있는 글, 관점이 없는 글. 관점이 있는 글은 다시 필자 주장, 있는 글, 필자 주장이 없는 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제시문은 누군가의 주장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네요. 물론 시대적 관점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옛날의 관점, 오늘날의 관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관점, 오늘날 관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관점이 없고 그냥 개념 위주의 글이다라고 보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이 물의 의미가 변한 거니까요. 그래서 글을 처음에 만나셨을 때는 처음에 내가 이렇게 실전 들어가서 글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먼저 글의 종류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관점이 있는 글이냐 없는 글이냐. 그러면 1단락 같이 읽어볼게요. 법률은 언어로 기술되어 있고 따라서 세모해 주시고 법조문의 의미도 바로 밑에 그 사회의 언어 문법에 따라 이해되어야 된다. 하지만 세모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법조문의 문법 단위들은 대상이 법조문의 문법 단위들이에요. 동그라미 해주시고 얘가 대상이고 일반적 의미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자,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내가 무슨 대상에 대해서 읽고 있는지 그걸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주인공 대상이 누구냐면 법조문의 문법 단위들이에요. 그럼 얘에 대해서 화제만 잡으면 땡이냐고. 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잡아야 되잖아. 그렇죠? 일반적 의미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나아가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일반적이 무슨 뜻이야? 일반적이 무슨 뜻이에요? 일반적. 일반화라고 하는 개념. 자, 처음 오신 분 잘 들으세요. 일반화라고 하는 개념은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개념의 층 위를 옮겨가는 걸 얘기해요. 개념의 층 위가 옮겨가는 거예요. 일반화는. 그럼 일반적 개념이다 그러면 상위 차원의 개념 이런 뜻이죠. 상위 차원의 개념. 그럼 이거를 통상적으로 조금 더 일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란 뜻이죠. 널리 통용되는 개념. 어휘집에 따로 정리해 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널리 통용되는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거야. 뭔가 통상적이지 않은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물 동그라미 해주시고 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바로 앞에 있는 법조문의 문법 단위랑 연결을 해주셔야 돼. 얘일 거야. 그래서 법조문의 문법 단위가 상위 개념이고 하위 개념이 물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법조문의 문법 단위 왼쪽에 상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물 왼쪽에 하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범주가 쭉 좁혀졌죠? 자, 물은 물건이나 물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형태소인데 창문의 창이나 문같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자립 X. 동화의 동와 화처럼 다른 어근과 결합할 필요가 있는 의존 형태소이다까지 끊고 여기까지 물의 의미와 문법적인 위치를 얘기해 준 거예요. 문법적 기능을 혹은 문법적 역할을. 그러면 자, 문장이 지금 반으로 잘라지면 형태소인데까지 잘리죠. 물은 물건이나 물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형태소인데까지 끊기죠. 거기서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왼쪽에 적으세요. 무조건 많이 적으셔야 돼. 물의 개념. 자,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이다까지 하면 왼쪽에다가 문법적 기능. 혹은 뭐 문법적 속성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이 물의 의미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방금 문장은 반으로 잘랐을 때 앞뒤로 나눠지잖아요. 그 문장 앞부분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뒷부분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앞부분이 중요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락의 논점이 물의 의미 변화였다는 거죠. 물의 의미가 동그라미 주시고 바로 밑에 새롭게 규정되어 가는 모습 밑줄 쳐주시고